반갑습니다. 과학멘토입니다. A. 외계 행성계 탐사 611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중에 간접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써보자고요. 첫 번째,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있죠.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 파장의 변화를 관측해서 찾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식현상이죠. 세 번째가 미세 중력 렌즈. 이거 세 개 공부하는 거잖아. 미세 중력 렌즈. 이번 다음 핵심이 세 가지가 되겠죠. 탐사 방법 찾는 거. 612번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요. 기읍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진 않죠. 니은 중심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가 시선 속도지. 변화를 찾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행성이 중심별의 뒤쪽을 지날 때 중심별의 밝기가 변하는 현상. 앞쪽을 지나야 밝기가 변하지. 가리니까 일단 틀렸죠. 앞쪽을 지나야지 밝기가 변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리을 행성의 중력에 의해 멀리서 오는 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걸 우리가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니은과 리을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613번 그림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봅시다. 기읍 중심별이 1에 위치할 때 1이 여기죠. 여기 1 보이시죠? 현재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잖아. 1에 있으면 다가오는 방향이니까 가까이 오는 방향이잖아. 청색 편의가 맞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중심별이 2에 위치한다는 거는 반대쪽 2에 있다는 거지. 돌아가니까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별이 멀어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잖아요. 파장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파장이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주기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짧다. 같이 돌잖아. 그래서 주기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같이 공전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614번 그림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시선 속도 가지고 탐사하는 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행성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차피 중심별하고 행성이 같이 공전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별하고 행성이 실에 묶여 돌고 있는 거라 보면 되죠. 중심이 이쯤 있겠네. 무거운 쪽에 중심이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라고. 당연히 무거운 항성, 별은 이렇게 공전할 거고 행성은 이렇게 돌겠죠. 큰 반경을 그리고 돌겠죠. 실에 묶였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중심별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행성도 당연히 반시로 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방향이 맞는 거고요. 니은 행성이 A에 있을 때 A에 있다는 거지. 중심별도 반대에 있겠죠. 여기 반대편에 있는 거지. 왜 실에 묶였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중심별은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지구에서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보이겠죠. 적색 편의.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가 크게 나타나겠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별의 질량이 매우 크고 행성이 매우 작으면 질량 중심이 거의 별 쪽으로 간단 말이야. 질량 중심이. 그래서 별은 이렇게 돌겠고 행성은 이렇게 돌겠죠. 그러니까 별이 지금 도는 반경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런데 별이고 이게 별이야. 이게 행성이 질량이 비슷하다면
질량 중심이 이제 가운데쯤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별의 공전 반경이 커지는 거죠. 행성 뭐 됐고 별이 중요한 거니까 별의 회전 반경이 커지는 거로 질량 중심이 머니까 그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 중심이 가운데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반경이 커진다는 이야기 아니야? 별의 회전 반경이. 그래서 도플러가 크게 나타난다.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15번 그림 칸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나는 행성이 A와 D 중 어느 한 곳에 위치했을 때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가 나와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 기준이 점선이잖아요. 이게 기준이거든. 근데 관측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파장이 긴 쪽으로 갔다는 거잖아. 파장이 길어지는 무슨 편의가 되는 거야? 적색 편의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번 보겠습니다. 나는 행성이 A와 D 중 행성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자, 별이 멀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별이 멀어지려면 별이 여기 이 궤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래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행성은 반대에 있어야 되죠. B 쪽에. 이게 묶여서 도는 거니까 같은 묶음으로. 따라서 행성은 B에 있을 때 별이 멀어지는 방향. 됐죠? 2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별이 여기 있거나 별이 여기 있거나 별이 여기 있을 때는 행성이 여기 있는 거죠. C에 있는 거고요.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A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성이 A에 있거나 C에 있거나 이러면 편의가 관측되지가 않죠. 2번 답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의 한계점은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한계가 오죠.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관측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행성 질량 있죠. 행성 질량이 너무 작아도 힘들죠. 행성 질량이 작다는 거는 이게 별이야, 별. 행성이 너무 작아버리면 질량이, 그죠? 질량 중심이 거의 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별은 살짝 돌아가지. 중심에서 살짝 돌아갈 거고요. 이건 도는 건 상관없잖아요, 행성은. 별을 관측할 거니까. 별의 공전 반경이 너무 작아. 그래서 도플러가 관측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두 가지 적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616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공전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뭘 나타낸 그림이냐면 식현상이죠. 식현상. 그죠? 식자가 먹을 식자잖아. 그래서 별을 잡아먹는 게 식이거든. 행성이 별을 잡아먹는 거지. 옳은 것만 골라보자고요. 두 개. 1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밝기가 아니고 이건 미세 중력이 아니잖아. 가리는 거니까 식현상인 거니까. 2번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밝기 변화는 크게 나타나겠지. 많이 가릴 거니까. 틀렸고요. 3번 행성의 공전으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당연하겠지. 계속 가리는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4번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수직일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수평일 때 보이는 거지. 수직이면 못 가릴 거 아니겠니?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 행성이 3 위치에 있을 때 3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량은 최대가 된다. 적색 편의도 관측이 안 되고 청색 편의도 관측이 안 되겠네. 틀렸습니다. 6번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면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번하고 6번이 답이 되겠네요. 617번 그림 칸은 행성이 중심별을 공전하는 모습이 그림은 나와 있고
나는 이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식현상 다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지. 보겠습니다. 기억.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수록 A는 길어진다. 이가 텀이잖아. 텀 주기. 당연히 길어지겠죠.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게 주기인 거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A는 2배로 커진다. A가 밝기 변화잖아. 그럼 행성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잖아. 건널비. 뭐 건널비라보다는 그죠. 원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지? 2배가 아니고 4배로 커지겠다. 4배 더 가린다는 이야기지. 반지름 2배 커지면 원의 넓이가 제곱이라는 거니까. 반지름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틀렸고요. 디귿.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라는 거는 어디 있다는 거야? 행성이 가운데 왔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짧게 관측된다. 그렇진 않죠.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관측되지 않겠지. 그래서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18번.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중심별과 행성에 의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 서술하라고 하있네. 배경별 들어가고 중심별 들어가고 행성 들어가고 뭐 이거죠. 배경별에서 오는 빛이 중심별과 행성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는 거잖아. 미세하게 굴절되어 밝기가 변하는 거죠. 밝기가 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619번. 그림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쵸? 현재 보시면 이 A 별이 일로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별빛이 휘어서 들어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게 중력 렌즈라는 이야기잖아.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별 B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미세 중력 렌즈의 원리인 거잖아. 니은 이 행성이 별 A에 가깝게 공전할수록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유리한가? 그렇진 않죠. 너무 가까우면 별반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치? 찾기 힘들어. 좀 멀어야 찾기가 좋은 거지.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만 관측할 수 있다. 지금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관측이 되죠. 수직이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답은 1번 기억만 답이 됩니다. 620번. 그림은 별 S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X 항성계에 속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죠. 미세 중력 렌즈 탐사 방법인데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미세 중력 렌즈 맞고요. 별 S, 이 별 S는 A에서 C로 갈 때 밝게 갈수록 밝아지는 건 아니고 B에서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X 항성계에 행성이 많을수록 관측한 별 S의 밝기는 더욱 불규칙하겠죠. 그 행성 때문에 계속 밝기가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621번. 그림 가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의 그림이고 나는 관측한 별의 밝기 변화죠. A가 지금 현재 별의 이제 A 별의 밝기, 이놈의 밝기를 측정한 거고요. 그지? B는 이 행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B가 이 행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A는 별 S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지? 옳지 않은 걸 두 개 골라봅시다. 1번. 나는
별 A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게 맞고요. 나의 밝기 변화는 주기적으로 관측되는 건 아니죠. 지나갈 때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A 포인트는 별 S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게 맞고, 스몰 b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생긴 것도 맞아. 그치? 그 다음에 5번. 이 A 값은 관측자 별 S, 별 A가 일직선상에 있어야지 최대가 되는 게 맞죠. 중력 렌즈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니까. 6번.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 효과도 더 커지는 거니까 B의 변화가 큰 것도 맞아. 7번. 다른 탐사 방법에 비해서 질량이 작은 행성에 유리한 건 맞죠. 우리가 도플러 효과는 너무 행성의 질량이 작으면 중심별의 공전 궤도의 반경이 너무 작아서 도플러가 관찰되기 힘들고, 시견상도 마찬가지지. 질량이 너무 작아버리면 가리는 게 너무 작아서 밝기 변화가 잘 관측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유리한 게 맞아. 8번. 다른 탐사 방법에 비해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은 행성의 탐사는 불리하지. 공전 궤도 반경이 작아버리면 중심별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찾기 힘들어.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2번하고 8번이 답이 되겠죠. 622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의 한계점 한 개만 쓰라는 거잖아. 딱 봐도 주기적으로 관측이 불가하죠. 그래서 주기성 띄는 게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관측이 힘들다. 관측 불가 쓰면 되겠습니다. 623번. 그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가가 시선 속도죠. 시선 속도 재는 거고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나가 식현상이잖아. 식현상.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1번. 가는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게 아니고 중심별 있죠. 중심별을 관측하는 거야. 틀렸죠. 나도 행성이 밝게 빛나진 않잖아. 이것도 중심별이지. 두 개 다 중심별을 관측하는 거라고. 틀렸죠. 2번. 가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클수록 당연히 스펙트럼 선의 파장 변화가 큰 건 맞고요. 나를 통해 행성의 공전 주기 알 수 있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 주기가, 가리는 주기가. 나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겠죠. 반지름 크면 많이 가릴 거니까 밝기 변화 큰 거 아니겠냐는 거야. 맞는 표현이고. 5번. 가와 나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 유리하죠. 수직이면 관측 불가하잖아. 그래서 틀린 건 답은 쉽죠. 답은 1번입니다. 624번. 그림은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죠. 탐사 방법까지 다 나와 있고, 그냥 그림 해석하자는 문제 같네요. 기억. 자, 발견된 행성의 대부분은 지구 질량보다 크다. 지구 질량이 1이라고 나와 있네. 1보다 다 위에 있죠.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니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발견된 행성이 가장 많다. 미세 중력 렌즈는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몇 개 없거든. 눈에 봐도. 그래서 틀렸다. 제일 많아 보이는 거는 대략적으로 시선 속도가 아니겠니? 제일 많아 보이네. 디귿. 공전 궤도 반지름이 1AU. AU의 단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자, 거리가 1AU가 넘는 행성의 탐사. 1AU. 오른쪽을 보자는 이야기잖아. 딱 봐도 누가 제일 많아? 시선 속도가 제일 많거든. 식이 제일 많은 건 아니거든. 그게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625번. 그린 가와 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물리량을 분석한 그래프고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자,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는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매우 크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게 여기잖아요. 태양이 1이거든. 태양과 거의 비슷하거든. 약간 작거나 뭐 비슷하다. 약간 작아야 되겠지. 매우 큰 건 아니야. 이쪽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잖아. 몇 개 발견 안 됐잖아. 틀린 표현이고. 니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이 지구보다 큰 행성들은 대체로 지구보다 질량이 작다.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이 1이 지구거든요. 지구 라인을 보게 되면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것들, 큰 것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 질량이 1이니까 지구 질량보다 큰 것들이네.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되네. 틀렸다. 디귿. 대부분의 외계 행성들은 간접적인 탐사 방법을 통해 발견되었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626번.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공통 질량 중심주의를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림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나는 이 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일단은 후퇴 쪽이 양수고 접근이 음수로 이제 해석했죠. 그래프에서 첫 번째 행성의 공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네. 보시게 되면 중심별이 반시계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행성도 같은 방향 반시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가. 그래서 공전 방향이 같은 거야. 그래서 A 방향이 아니지 B 방향이 돼야 돼. 틀렸고요. 니은 행성이 기역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니 행성이. 그러니까 중심별은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있겠네. 여기 이 지점이 중심별이야. 현재 멀어지고 있는 거죠. 후퇴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돼. 그러다가 조금 뒤에는 0이 되겠죠. 0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 음수가 떠야 돼. 그럼 어디겠니? 이 라인이겠지. 이 라인. 맞죠? 후퇴니까 양수가 떠야 되는데 0이 됐다가 음수가 떠야 되는 그 상황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에서 0에서 음수되는 이 양수 지점 T3, T4가 되겠다. 맞는 표현이야.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질량이 크다는 거는 두 별하고 행성과의 질량 중심이 점점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진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당연히 A 값도 커지겠지.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리을.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에 가까우면 거의 관측되지 않을 거니까 A는 작게 나타나겠네. 그게 틀렸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27번.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시선 속도 변화겠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 나는 중심별이 A위에서 공전하는 동안 관측한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네. 바로 매칭합시다. 현재 A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A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동했죠. 적색편이잖아. 적색편이. 자, 그렇다는 거 무슨 뜻이야? 별이 멀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A에 있을 때 별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A란 중심별이 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 별이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행성도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야죠. 같은 방향이야. 니은이 되겠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이 A에 있을 때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게 맞죠. A에 있거나 반대에 있거나 이 두 개에 있을 속도가 최대가 되는 파장이 제일 큰 거잖아. 차이가. 변화가. 3번. 중심별이 B에 있을 때 어디 상황이야? B가 여기겠네. 여기 이쪽이 B가 되고요. 이 아래쪽이 바로 C가 되겠네요. 순서를 찾다 보니까 순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중심별이 B에 위치해 있을 때 행성과 지구 사이 거리
자, 행성은 반대에 있는 거잖아. 중심별이 B에 있으면 행성 여기 있는 거거든. 여기 행성이 있는 거야, 여기. 가장 멀진 않죠. 중심별이 C에 있을 때 행성이 제일 멀게 있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스펙트럼 파장 변화가 큰 거는 계속 했죠. 반복해서 맞는 표현이고요. 행성의 공전 주기는 A에서 C까지 관측하는 거야. 자, A에서 C까지 이까지밖에 안 왔죠. 4분의 3바퀴 돌았잖아. 좀 더 가야지 한 주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틀렸어. 주기는 아니야. 4분의 3 주기가 되겠네. 굳이 따지자면. 6번, 중심별이 C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관측한 외계 행성과 중심별의 각거리. 자, 각거리가 뭐냐면 천체가 두 개가 있으면 내가 바라보잖아. 바라보는 이 각도, 이 각이 생길 때 이 거리를 각거리라고 그래. 각거리, 각거리. 이 각이 생기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C에 있으면 별이 C에 있죠. 별이 C에 있으면 행성은 반대쪽에 있잖아. 행성. 그럼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거거든. 그럼 각거리 거의 안 생기죠. 각이 안 생기니까. 이 두 개의 각이 거의 안 생기니까 각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틀린 거는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28번, 그림 가는 어떤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A와 B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성 A와 B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와 있죠. 식현상을 보는 거지, 식현상. 그래서 행성이 별을 가려서 밝기가 변한 거잖아.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보다 큰가? A가 훨씬 밝기 변화 크다는 거는 A가 훨씬 크다는 거야. 많이 가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틀렸죠. A가 커야 돼. 니은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시간 나와 있죠. B가 텀이 훨씬 길잖아. A보다 텀이. 그래서 B가 긴 거야.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이 텀이 길다는 거는 오랜 시간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공전 주기도 B가 더 커야지. 이것도 맞는 거죠. 뭐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궤도가 안쪽에 있으면 빨리 돌고 바깥쪽이 느리게 돌잖아. 공전 주기는 멀어질수록 느리거든.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일단은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B. 외계 행성 생명체 탐사고요. 629번.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요. 1번 중심별의 주변 공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맞고요. 2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표면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 3번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모든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존재했으면 이미 발견됐겠지. 4번 주결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크다는 거는 광도가 크다는 거지.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의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진 게 맞죠. 뜨거우니까 멀어져야지. 그 다음에 5번 주결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똑같은 표현이죠. 생명 가능 지대의 당연히 폭이 넓어지는 것도 맞죠. 거리가 멀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거. 이게 핵심 주제거든. 그래서 맞다. 틀린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리기 힘든 문제가 되겠죠. 630번.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옳지 않은 거. 1번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되고요. 당연히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3번 자기장도 있어야 되죠. 그 태양풍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니? 4번 중심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야 된다. 틀렸죠. 너무 빠르면 별이 빨리 날아가면 생명체 탄생할 시간이 부족하잖아. 틀렸죠. 5번은 맞는 편이죠. 맞는 말이죠. 자전축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4번이 틀린 겁니다. 631번 그림은 주결성인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와 서로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A와 C를 나타낸 거죠. 생명 가능 지대는 여기라고 나와 있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두 개 골라보자. 1번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당연히 B겠죠.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행성의 표면 온도는 생명 가능 지대 앞쪽에 있는 게 A잖아. A가 별에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뜨겁겠네. A가 B보다 높은 건 맞아. 3번. 중심별의 수명은 A와 C를 비교하자. A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아. C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수명은 A가 더 길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A의 중심별보다 C가 짧은 게 맞지. 4번.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어지죠.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커지는 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5번. 중심별의 절대 등급이 작다는 거는 매우 뜨겁다는 밝다는 이야기지, 광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져야 되잖아. 틀렸고요. 6번.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에 생명체가 탄생하여 진화할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고 짧죠. 질량이 크면 빨리 타서 사라지니까 별이. 틀린 표현이야. 5번과 6번이 답이 되겠네요. 632번. 그림은 주결성인 중심별 가와 나의 물리량 A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와 있죠. 그럼 A에 뭐가 들어가겠냐는 거지. 보시게 되면 A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할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 중심별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지고 폭이 커지는 거거든. 그럼 A가 뭐가 되겠니, 친구들? 광도가 되겠지, 광도. 뭐 광도를 하셔도 되고 질량이라 하셔도 되죠. 질량 크면 광도도 큰 거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한 개만 쓰라 그랬으니까. 2번. 중심별 가와 나의 수명을 비교하자는 거야. 가가 질량이 크고 나가 질량이 작으니까 수명은 나가 더 커야지, 가보다. 수명은. 3번. 가의 물리량 A가 나에 비해 매우 크다는 거야. 그럼 질량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잖아. 광도가 매우 크다고. 큰 경우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이라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거는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지는 거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생명이 탄생할 시간, 탄생하거나 진화할 시간이 부족한 거야. 시간 부족하다. 그죠?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질 거니까. 수명이 짧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633번. 그림은 서로 다른 주결성 태양 A, B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이래. 그럼 여기 생명 가능 지대고 여기도 생명 가능 지대라는 이야기고 여기도 생명 가능 지대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구가 가장 멀잖아. 그럼 태양이 가장 밝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이 제일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문제를 보자고. 기획. 행성 A와 행성 B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겠죠.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태양의 질량은 별 A보다 크죠. 왜냐하면 생명 가능 지대가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다. 디귿.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는 태양이 별 B보다 당연히 넓죠. 거리가 멀고 폭도 크니까. 거리 범위가 폭이잖아, 그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634번. 그린 가와 나는 태양과 주결성 A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이고요. 일단 가가 멀리 있죠.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짧아요. 거리가. 그렇다는 거는 태양이 질량이 크다는 이야기지. 질량이 크다는 거는 광도도 크다는 이야기야. 문제 풀겠습니다. 광도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광도는 태양이 별 A보다 크고요. 질량도 큰 건 맞아.
행성 A 보시게 되면 생명 가능 지대보다 멀리 있잖아. 그래서 물은 기체 상태가 아니고 얼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다. 틀렸고요. 생명 가능 지대 폭은 태양이 A보다 넓죠. 거리가 멀고 폭이 커지는 거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맞죠? 5번 HR도 상에서 별 A는 태양보다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것도 맞죠. 우리가 HR도에서 주결성 라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아래쪽에, 질량이 큰 별은 위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맞는 표현. 그 다음에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태양이 A보다 짧죠. 왜냐면 질량이 더 크니까 짧아야 되는 거 아니야? 틀렸네. 따라서 3번하고 6번만 답이 되겠죠. 635번 그림 가와나는 각각 주결성 A와 B의 생명 가능 지대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지? 1번 보겠습니다. 별 A와 B 중 생명 가능 지대 폭이 더 넓은 걸 구하래.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낚시 문제니까 폭을 구하려면 이 거리를 빼야 되죠. 이 폭을 구하려면 그죠? 이 거리에서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0.16에다가 0.11 빼야 되겠죠. 폭이 얼마야? 0.05가 되겠죠. 이 폭이 0.05가 되고요. 나는 B의 폭은 여기서 빼야 되는 거잖아. 1.15에다가 0.95를 빼는 거라서 0.2가 되겠죠. 그래서 0.2가 폭이야. 이 폭이 0.2라고. 훨씬 크죠. 누가? 나가. 그래서 B 쪽이 더 크다고. 그러면 별 A와 B 중에 질량이 큰 것도 B가 되겠죠. 왜냐면 거리도 멀죠. 이거보다 거리도 멀고 폭도 크니까. 거리도 크고 폭도 크니까 당연히 질량도 더 크다. B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636번 행성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중요한 물의 특성 3가지 써보랍니다. 첫 번째가 비열이죠. 비열이 커야지 유리하죠. 체온 조절에 유리한 거니까. 두 번째가 물이 웬만큼 다 녹일 수 있죠. 아주 좋은 용매가 되죠. 용매. 웬만한 용질을 다 녹이는 거니까. 세 번째가 물만 특이하게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밀도가 커지죠. 밀도가 작아지죠.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는 게 유일한 게 물인 거잖아. 밀도가 작다.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이거 3개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637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림 보고 푸는 문제가 되겠죠. 기억. 자,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태양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태양이 탄생했을 때 당시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탄생했을 때 금성은 여기 있는 거잖아. 생명 가능 지대 앞쪽에 있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거 아니죠.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기체 상태의 물이 있었겠네. 뜨거워서. 틀렸을 것이다. 디귿 40억 년 후. 자, 40억 년 후면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어지죠. 현재보다 더 멀어지는 거지. 멀어진다는 거는 별이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별이 더 밝아진다는 이야기지. 광도가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현재보다 강도가 작을 것인 게 아니고 커야 되는 거지. 틀렸고요. 리얼 40억 년 후 지구의 표면 온도는 생명 가능 지대 지구는 앞쪽에 있을 거 아니겠니? 생명 가능 지대 앞쪽에 있다는 거는 뜨겁다는 이야기지. 높았을 것이다. 맞는 거네. 따라서 기울과 리얼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638번 그림은 별이 탄생한 시점 T0와 일정 시간 지난 시점 T1일 때 별의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와 있죠. 그림 보시면 잘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0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 가까이 존재하죠. 별에 가까이, 이게 생명 가능지대고요. T2일 때는 점점 멀어진 거지, 멀리 존재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별의 광도는 당연히 T1일 때가 T0보다 크죠. 왜? 멀어져서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그럼 T0와 T1일 때 생명 가능지대 폭은 같을 수가 없죠. 거리가 먼 쪽이 폭이 더 큰 거라고, 폭이 같게 그린 거지만 같은 게 아니야. 낚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폭은 누가 더 길어야 돼? T1일 때가 더 길어야 돼. 폭은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행성 A의 표면 온도는, 그지? T1과 T1을 비교하자는 거야. T0와 T1을. 자, T0일 때는 행성 A가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는 거고, T1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 앞쪽에 있잖아. 그러면 T1일 때 더 뜨겁다는 이야기지. 생명 가능지대 앞쪽에 있으니까. T1일 때 뜨거워. 틀렸죠? 반대로 말한 거니까. 리얼.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행성 A보다 행성 B가 더 길죠. 행성 B는 T0일 때도 생명 가능지대고, T1도 생명 가능지대에 있으니까 훨씬 길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생명 가능지대에서.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기읍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639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 A의 표면 온도 변화를 중심별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네. 그러면 Y축이 A의 표면 온도죠, 행성의. 가로축이 중심별의 나이가 나와 있고, 바로 해석마시면 됩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는 중심별의 광도에 의한 효과만 고려한대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죠. 1번. 중심별이 탄생한 시기에 여기지. A는 지금 여기 생명 가능 시대보다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다는 이야기 밑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기체가 아니고 고체 상태가 되겠다. 틀렸고요. 니은 시기에는, 니은 여기 있죠. A의 표면 온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물이 존재하는 범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맞는 표현이고, 문제 답은 되게 쉽네요. 3번. 중심별의 나이가 20억 년일 때, 20억 년 대충 이쯤 되겠죠. 20억 년일 때 A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생명 가능 지대에 못 들어갔으니까 틀렸고요. 4번. A에 도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는 기읍과 니은을 비교하면, 기읍과 니은이 온도가 더 높잖아. 니은이 A의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니은에서 훨씬 더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얘도 틀렸죠. 니은이 더 커야 돼. 틀린 표현. 중심별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심별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A의 온도도 높아지잖아. 그렇다는 거는 별의 광도가, 이것 때문에 별의 광도가 점점 증가했다는 이야기거든. 별의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멀어지지만 폭도 커지죠. 폭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야. 따라서 답은 2번. 답은 되게 쉽습니다. 2번이에요. 640번. 그림은 겨울적 대표적 별자리 별 3개가 나와 있죠.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 문제를 바로 볼게요. 기읍,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비교하자는 이야기잖아. 파장은 어디에 반비례한다? 온도에 반비례한다. 뭐냐면 표면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파장의 최대 맥스 파장을 말하는 거고.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게 파장이 제일 짧겠네. 온도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분광형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분광형은 순서가 오빠, 파인드 걸, 키스 미잖아. 따라서 현재 다별이 A형이거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다별이 온도가 제일 높은 별.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다가 되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맞아.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죠? 온도의 4제곱이죠. 표면 온도의 4제곱이 비례하잖아.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거든. 그러면 온도가 누가 제일 커야 돼? 다가 제일 커야 되니까 가가 아니고 다가 제일 커야 되니까 틀린 거야.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뭘 봐야 돼? 광도를 봐야 돼. 뭘 봐야 돼? 절대 등급 보란 이야기야. 그러면 나와 가를 보자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가 지금 절대 등급이 플러스 등급이고 가가 마이너스 등급인 거니까 나가 가보다 어두운, 그러니까 광도가 낮다는 이야기잖아. 그래도 나가 가보다 100배 많은 게 아니고 매우 작아야 돼. 그지? 이거 말이 안 되죠. 틀린 거야. 계산할 필요도 없죠. 반대가 된 거니까 지금. 리을 별의 반지름을 구하자. 누구와 가와 다를 비교해 보자. 자, 별의 반지름은 어디에 비례하죠?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그러면 가와 다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가는 지금 분광형이 더 M형이잖아. 온도가 낮죠. 그러면 가는 다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 절대 등급이 더 낮으니까 더 광도는 더 크죠. 광도는 크단 말이야. 온도가 낮고 광도가 크다는 거는 R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지. 누가? 가가 다보다 크다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억하고 리을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1번 표는 별 AB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봅시다. 1번 A와 B의 색지수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잖아. 색지수는 뭘 봐야 돼? 표면 온도를 봐야 되죠. 자, 온도가 B가 더 크죠. A보다. 가면 온도가 높은 게 색지수가 작은 거잖아. 그래서 B가 A보다 색지수가 작아야 되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2번 B의 광도는 A의 몇 배인지 풀어보자는 거야. 광도를 비교하려면 뭘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절대 등급을 보자는 이야기야. 자, 절대 등급은 거리가 10파섹이 있을 때 등급이거든. A를 보면 거리가 딱 10파섹이야. 겉보기가 마3이라는 거는 절대 등급도 몇 등급이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3등급이란 이야기죠. B를 보자고요. 거리가 100파섹이죠. 이거를 10파섹으로 거리를 10배 더 가까이 당기면 밝기는 100배 밝아지는 거잖아. 밝기가 100배 밝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100배에 5칸이니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8등급이 되겠죠. 5칸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말 그대로 광도는 절대 등급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5칸 차이 나는 거니까 B가 A의 100배 밝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 비교하자는 거야. B의 반지름 A 몇 배인지. 반지름은 표면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잖아. 자, B가 온도가 2배죠. 이거 2배. 그러니까 온도가 2배니까 2의 제곱배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광도는 100배니까 루트 100이잖아. 루트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분의 10배만큼 반지는 크겠지. 그래서 2분의 5배, 2.5배만큼 큰 거야. 답은 2.5배 쓰면 되겠죠. 단순 산수 문제가 되겠네요. 642번 그린 칸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흡수선의 세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나는 별 A와 D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HR도에 표시한 겁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보자고요. 1번 A와 B. A와 B는 지금 분광형이 A형이죠. A형은 백색 계통의 별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한 10,000켈빈 정도, 만 켈빈 정도 되죠. 여기가 A란 이야기야. 그죠? A는 H 이놈이 가장 많이 나타나잖아. 강하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C 볼까? C는 분광형이 G형이죠. 태양과 비슷하죠. G형은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태양인 거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 이게 G형 보시면 돼요. 자, G형에서는 가장 강한 거는 칼슘인데 문제는 좀 애매하죠. Fe 이놈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 건 맞긴 맞거든. 이게 좀 애매하다고. 가장 강한 거는 칼슘인데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 2번은 킵해보고 3번 A와 D는 광도 계급이 같죠. A와 D가 전부 다 주결성이니까 광도 계급이 5번이잖아. 그래서 같다는 게 맞는 거야. 4번 A는 B보다 반지름이 몇 배 크냐고.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잖아. 자, A와 B는 현재 분광형이 똑같다는 거는 온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은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잖아. 근데 절대 등급이 5칸 차이 나니까 A가 광도가 100배가 큰 거지. 따라서 반지름은 10배가 커야 된다고. 이게 확실히 틀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확실히 틀린 게 4번인 거기 때문에. 5번 태양은 G형이거든. 여기 이거 태양은 칼슘이 이놈의 흡수선이 당연히 훨씬 크게 보이죠. H1보다.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43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 뭐 바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의 진화 과정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놈들이고, 그지? 나의 진화 과정은 질량이 매우 큰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놈들이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 맞고요. 니은 가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나는 초거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죠. 맞는 표현이죠. 거성 단계로 발전할 때 헬륨 핵융합 하는 거니까. 디귿 주결 단계에서 PP 반응, CNO 반응. CNO분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일단은 가의 주 에너지가 PP죠. 수소 핵융합 PP고 나는 CNO가 주로 일어나죠. 그러면 현재 CNO보다 PP인 거니까 나보다 가에서 큰 게 맞지. 가에서 훨씬 우세하니까 PP가.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644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주결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지. 보면 가가 PP 반응이고 나가 CNO 순환 반응이에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읍 가는 헬륨 원자핵 한 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한지 6개 필요할 건데 한번 세보자고. 이놈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2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놈과 또 수소 1개가 들어와서 이걸 만들게 되죠. 그럼 총 3개의 수소를 쓴 거네. 그런데 이 3짜리를 또 2개가 필요하죠. 1개당 수소가 3개 필요한 거니까 총 6개가 필요한 게 맞지. 4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거야. 틀렸어. 그래서 니은 나에서 기억이 뭔지 찾아보자고. 어차피 가나 나나 뭘 만들기 위한 핵융합이야? 전부 다 헬륨을 만들기 위한 핵융합이지. 딱 봐도 헬륨 없잖아. 그럼 당연히 헬륨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몰라도 상관없지. 왜냐면 질량수를 보게 되면 16, 15, 1이 16인데 이게 10이니까 4가 떠야 된다고. 헬륨이 질량수 4잖아.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가 우세하다는 거는 별이 질량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질량이 큰 별들은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서 대류를 하죠. 여기서 대류를 하죠. 대류. 바깥층이 복사층이잖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대류핵이 존재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45번 그림 칸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딱 봐도 시선 속도 변화를 재는 거잖아.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그림은 가 행성이 공전하는 동안 기역, 니은,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 스펙트럼 변화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걸 매칭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나는 어디서 보는 거지? 중심별을 보는 거잖아.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가 되는 거니까. 자, 행성이 기역에 있으면 별은 여기 있는 거지. 반대편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별이 멀어지니까 지구 바라봤을 때 별이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적색 편이가 되죠. 적색 편이가 A거든. 그래서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 디귿에 있으면 별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럼 별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지구 쪽으로. 그럼 청색 편이가 되는 거니까 디귿은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B가 이쪽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A가 되고요. 1번 행성이 기역에 위치할 때 스펙트럼은 별은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 그래서 변화만 쓰면 되는 거야. 적색 편이 쓰면 되겠죠. 파장이 길어진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풀었죠. 기역이 A고 니은이 B고 디귿이 C가 됩니다. 3번 행성의 질량이 지금보다 크잖아. 크면 스펙트럼의 편의량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공전 궤도가 반경이 훨씬 커질 거니까. 그래서 증가한다.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도. 646번 그린 칸은 원 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 다시 말하면 식현상이잖아. 그죠? 나는 시선 속도죠. 도플러 효과. 그걸 보겠다는 이야기지.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당연히 밝기가 사라지는 것부터 다음 주기가, 이 주기가 공전 주기잖아. 한 바퀴 도는 주기.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뭔지 다 아시죠? 별이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돌잖아. 돌아서 별을 가리게 되면 이 점이고 한 번 돌아 더 가리면 이 점이 되는 거니까 주기가 맞죠. 그 다음에 가의 T2가 지금 앞쪽에 있는 거잖아. 별이, 그 행성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B와 D 중에 한 개겠네. C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크게 되면, 그지? 이 폭이 엄청 커지죠. 얘는 훨씬 많이 가릴 테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당연히 편이 커지는 거 당연한 거다. 계속 했던 거니까. 질량이 크면 중심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델타 람다가 커지는 거야. 편의량이 커지는 거라고. 따라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647번 표는 항성계 A와 C의 중심별의 질량,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 범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전 궤도 반지름이 나와 있네요. 자, 문제를 바로 보죠. 기역, 항성계 A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온도가 낮대. 태양이 1이잖아. 근데 태양보다 더 크잖아, 질량이. 그러면 온도도 높아야지. 틀렸죠. 그 다음에 기역을 보자고요. 자,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 범위라는 건 이 간격이 폭이라는 이야기죠. 폭. 이거 폭이라는 이야기죠. 폭을 보게 되면 차이가 0.8이고요. 이 폭이 얼마냐? 0.2거든. 그러면 폭이 A가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 폭이 A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질량이 더 크다는 거야. C보다. 그럼 C의 질량은 무조건 1.2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폭을 본다. 폭을 지금. 그지? 그러면 디귿 항성계 B를 보자고. B는 질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폭이 제일 커야 되겠네. 그래서 폭이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폭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0.8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그지? 이 폭보단 커야 되잖아.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성계 B의 생명 가능 지대 폭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0.8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왜? 질량이 제일 크다 보니까. 맞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